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울산 지역 2022년 9월 9일자 자료로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안전하다. 공급이 문제지 금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과거의 댓글을 한번 복귀하면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대구와 부산, 울산은 다 다르다. 다릅니다. 다른 시장 인정합니다. 울산, 부산은 그래도 매수 잘됨. 울산은 그리고 전세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전세 신고가 매매도 활발함. 이 당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추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9개월 전이에요. 지금 대구나 울산이나 하락률 거의 비슷합니다. 태세 전환 서서히 되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현상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이미 빠졌어요. 울산 또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울산이 이 정도면 대구는 그 대구하고 누구하고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작은 도시일수록 활력이 떨어지면 더 무섭다. 인구 200만의 도시, 인구 100만의 도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더 훨씬 위기감을 느끼더라. 그런 부분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7개월 전이에요. 대구는 지금 초역세권 대단지 새 아파트 피 낮아진 거 사도 되고 그때 샀으면 지금 눈물 흘립니다. 그때 절대 살 때 사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울산은 대구랑 다른 공급량 자체가 없어서 안전함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울산은 2023년도 입주 물량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었어요. 자, 또 치고받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울산이랑 대구랑 비교할 게 아닌데 그 대구가 앞서가고 울산은 뒤따라오는 형태였습니다. 울산은 공급이 없는데 공급이 없어도 위기는 온다. 그리고 추후에 공급이 많다. 또 다른 분이 댓글 달아주세요. 울산 하락 시작됩니다. 9개월 전이에요. 그때부터 서서히 네, 그렇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급 없는 울산도 대구랑 유사한 증상이 많은 게 신기하다. 유사한 점 그리고 차이점들을 서로 알아가고 비교해 가면서 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사한 점들이 나타난다. 또 다른 분들 댓글 남겨주십니다. 울산 조선산업이 개박살남.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이거 아직까지 크게 와닿진 않지만 이제 곧 와닿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실직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대구는 공급도 폭탄이고 경기도 제일 안 좋고 고용 창출 많은 제대로 된 제조업이나 대기업 하나 없는 대구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네, 이런 부분들 추후에 울산에 이런 부분들 실직이나 구조조정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윤슬 아빠님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나머지 정책이나 금리 변수도 봐야 된다. 금리 변수. 이때 9개월 전이면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갓 스타트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분은 저보다 더 앞서가십니다. 이때 이미 금리 변수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분은 이미 이때 짚었어요. 근데 이때 언론에서의 반응은 뭐였냐? 금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과거 7%, 8% 금리일 때도 집 다 샀어 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금리에 대한 우려점,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특히 서울 집값은 사실 자세히 공부해보시면 공급이 부족할 때 역사적으로 하락했다. 공급이 부족할 때 하락했다. 이 현상도 맞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다시 댓글이 나옵니다. 지방은 공급의 영향이 제일 커요. 금리보다 먼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수도권 이야기를 하냐? 자기가 공급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당연히 수도권 이야기, 윤설 아빠님은 당연히 수도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난독 증인이 갑자기 인신공격성으로 바뀌는데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겠다. 또 저에 대한 답변도 있었네요. 답답하네요. 울산이랑 대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같아졌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다르고 분위기 같아졌습니다. 제일 다른 게 전세 수급인데 전세 물량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세 부족 현상이 있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전세 물량이 먼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세 부족 아니에요. 전세 남아 돌아요. 안전하게 천천히 상승 중이다. 그때부터 천천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매매랑 전세 한번 비교해보세요. 에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본다면 9개월 전에 이미 제 영상을 보시고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를 하신 분은 그나마 나을 것이고 무작정 우상향이다. 무작정 우상향이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울산 매수 심리 바닥 맞고요. 전국적인 현상,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급이 왜 없겠어요? 라고 울산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울산 토박이 얼마 안 된다. 외지인 얼마 안 들어온다. 인구가 많이 빠진다. 이런 내용. 자동차도 좀 힘들어지는데 조선 쪽만 힘든 것이 아니고 자동차 쪽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막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니까 요 몇 회씩 적어요. 몇 회씩 적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위기는 찾아왔었거든요. 또 공급이 적을 수 있어요. 2025년, 26년 아직 얼마인지 몰라요. 당장 2023년 올해 입주 물량 많지 않다고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죠. 다음 입주 물량 많다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면서, 그러면 공급 물량이 어디가 많으냐? 부산, 대구, 인천이 상위권, 광주와 울산이 중위권은 된다. 중위권은 광역시 중에서 중위권은 된다. 근데 광역시 중에서 공급이 적은 대전도 빠지고 있는데, 대전이 대구 다음, 아니 대구보다 오히려 더 빠지고 있는 지역이 대전인데요. 공급 물량 많지 않아요. 인구 대비로 놓고 봐도 공급 물량이 더 적은 대전도 빠지는데, 울산 공급 물량 더 많은 울산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죠. 물론 요 한 해 한 해 근래 2022년, 2021년, 2020년을 보자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한 5년, 6년만 놓고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중위권은 됩니다. 자, 인구가 얼마나 빠지나가냐 한번 살펴보니까요. 대구는 2100명, 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를 지닌 울산이 1200명, 거의 1300명 정도. 2200명 대 1300. 이거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보면 울산이 대구보다 인구 유출이 훨씬 더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살펴보시면은 울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주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지금 전국 하락률 순위를 따져보면 아마 5위쯤 되는 것 같네요. 네. 대구도 1등 아니에요. 세종이 1등, 인천이 2등, 그 공급 물량이 적다는 대전이 3위, 대구가 4위, 인천이 5위 맞네요. 5위. 근데 아직까지 울산 본격적으로 빠지지 않았다. 전세 물량 나중에 늘어나는 거 보시면은 전세가 더 많이 빠지는 시기가 되면 매매가 더 빠진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안전하다, 뭐 그런 말들 다 잘못된 거였죠. 울산 매주 심리 바닥을 지었어요. 한 9개월 전쯤이면 이미 거의 40선이 무너진다.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요 무렵 방송에 달린 댓글이었거든요. 울산도 많이 매수 심리 무너져 내렸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크게 늘지 않습니다. 야, 매도 물량 별로 안 늘어나네. 연초 대비 20%밖에 안 늘어나네. 이게 인구 100만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은 다릅니다. 인구 230만의 도시 대구, 228만의 도시 대구, 물량이 한 40% 늘어나는 것, 이것보다 오히려 20% 늘어나는 인구 100만 도시에 20% 늘어나는 게 더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전세 물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죠? 연초 대비 한 50% 정도 늘어나는 모습. 전세 물량도 소진이 잘 안 돼요. 전세 없어서 못 구한다. 뭐 그런 시절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이때부터 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던 걸 생각해보면 굉장하잖아요. 물론 2020년에 363건 가장 적은 거래량 대비 거의 9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전세 물량이. 이때라면 좀 수긍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세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자, 월세 물량도 근래 들어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이거. 근데 인구가 적은 도시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물량, 이거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소화 물량 금방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전체 임대 물량 2,500건에서 3,700건이면 연초 대비 한 50% 정도 증가한 모습. 말이 똑같은 50%지만 체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최근 심할 때는 3분의 1 토막 나더라.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지금 8월의 거래량도 전년 동월 대비 3분의 1 토막.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2분의 1 토막이거든요. 왜? 전년도에 거래가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울산은 그나마 그 전년도에 거래가 좀 있는 상태에서 반 토막인데 이 거래량도 향후 더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울산은 직거래는 많이 되지 않구나. 많이 되면 20% 이상 비중이 나타나는데 직거래는 많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나중에 이 경기가 더 위축되는 상황이 되면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가격 상단 부분부터 보시면은 6억 위편한 세장 한 15% 정도 빠지고요. 최근 일주일치 자료예요. 그 다음 10% 대략 빠지는 것, 20% 빠지는 것, 15%, 한 18% 이렇게 빠지는 현상, 20% 그렇게 많이 빠진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평형 비싼 가격 이런 거 다 빠집니다. 대형평형도 빠집니다. 20%. 대구의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20%씩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울산도 이런 현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영상 그대로 다 남아있거든요.
울산은 괜찮아. 울산은 안전해.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버려야 된다. 가격 어느 정도에서 지지해주겠다, 어느 선은 지켜주겠다 하는 부분들도 좀 버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대형 평형의 신고가 나타나는 현상들도 추적해보면은, 저게 의미 있는 신고가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10% 정도, 10%, 5% 정도 하락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대형 평형 아니고요. 국평인데 9억 7천까지 갔던 것이 2억 2천, 20%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한 25% 되나요? 한 20% 정도 빠지고 15% 보합 20%, 울산은 20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나타나네요. 자,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해라. 공시지가 울산에 사람들 몰려갔습니다. 마지막 투자처다. 울산 입주 물량도 많지 않다. 이때를 공략하라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궁지로 내몰았습니까? 그냥 막 리모델링 조금 하고 조금 고쳐가지고 전세 가격 한꺼번에 물량을 확 걷어들이니까 시장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 상태. 근데 그랬던 물건들 지금 어때요? 가격 이거 20% 30%지만 이거 투자할 때 돈은 실질적으로 한 돈 1,000만 원만 하면은 저런 물건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 다음에 또 리모델링 비용 조금 들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물량 털어내기 바쁘잖아요. 이거 수익 손실률로 따지면은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이 물건을 만약에 뭐 매수를 들어갔던 상태다. 그래서 아마 대여지세 샀다. 그 상태에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거 손익률, 수익률 마이너스 진짜 200%, 300%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올랑 1,000만 원 정도 더 벌고자 하는 욕심에 들어가는 투자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손실은 결국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면은 그런 사람들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야, 그 봐라, 내 말 듣기 잘했지. 저같이 야, 하락한다, 위험하다, 지금 안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투자를 부추기고 자기 물건을 떠넘기고 뭐 온갖 행태들이 다 행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야, 이 악성 댓글만 주로 많이 달리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갖고 내가 이걸 할까요? 제가 가보지도 않은 울산 뭐 고래, 애들 어릴 때 고래 배 타러 간다고 배멀미 하면 오지게 한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내 평생에 가본 기억 5손가락 안에 들 정도. 울산에 투자할 마음도 없고 단순 정보 제공이에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거래량 전년 동월 대비 3분의 1토마. 과거에 참혹했던 시절 이 거래량 기억나시나요? 500건을 상회하던 요 무렵보다 거래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 때보다 거래량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면 손을 안 댑니다. 6억 이상 거래도 울산에 있는 부자들도 안 사네요, 집을. 구군별 살펴보시면은 4월달이 정점이었다. 좋은 시절 다 갔다. 이제 거래량이 꺾이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규제 해제해달라고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뭐 6월, 7월, 8월, 7월 이 거래량에서 규제 해제되어도 20% 정도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밖에 안 나타나더라. 그 말인즉슨 올해 4월이 그나마 가장 좋았다. 작년 연말에 혹시 제 방송을 접하시고 그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한번 좀 고려해 두고 뭐 대책을 좀 강구해 두신 분이라면은 그래도 준비할 시간은 좀 있었다. 근데 이제는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 요거 구별로 자료는 요거 조금 잘못 나타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울산 분양권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분양권 거래량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나마 분양권은 직거래가 많아요. 비율 30% 막 넘어가는 때가 있는 거 보니까 분양권은 그래도 좀 받아주는 편이네. 근데 이거 분양권 받은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제가 형제 이야기 해주는데요. 형이 동생아 내 물건 좀 받아줘. 이거 지금 프리미엄 많으니까 내가 니한테는 좀 더 싸게 해줄게 라고 해서 더 좀 시장 가격보다는 더 싸게 넘겨줬어요. 근데 웬걸 그 가격에서 가격이 더 쑥 빠져버리는 현상 나타나면서 의의가 상한다. 이 추석 연휴에 서로 물건 떠넘기는 거 하지 마세요. 물건 떠는 거. 맛있는 음식만 나눠 드시고 이 부동산을 서로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자, 프리미엄 울산 GXT 자이 6.3억까지 갔던 것이 1.5억. 자, 이런 거 6.3억까지 갔던 물건인데 동생아 요거 6.3억까지 가서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는데 내가 좀 반값에 해줄게. 5.5억에 받아라. 이거 그저 먹는 거다 라고 넘겨줬는데 웬걸 4.9억까지 바로 빠지는 모습 보이면 다시 물러주나요? 안 물러줍니다. 형제지간에 안 물러줍니다. 차라리 서로 뭐 의절하는 관계 한이 있더라도 서로 안 물러주더라고요. 보니까
울산 GLCT 또 다른 평형 107제곱미터에는 8억 8천까지 가던 것이 2억 빠지는 현상, 뭐 1.3억 빠지는 현상, 1억 이상 빠지는 현상들 많이 목격하는 것, 요거 대구에서 예고편으로 충분히 보여드렸던 현상 지금 울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왜 물량은 늘어나는데 전세 거래량은 줄어들어? 그 말인즉슨 전세 물량이 더 쌓일 수 있다. 임대인들이 돈을 못 돌려줘서 이렇게 2.1억씩 차이 나고 이렇게 이게 몇 억인가요? 2.9억씩 차이 나고 이런 물건들 돈 못 돌려줘가지고 이주를 못해요. 이주를. 그럼 전부 다 발이 묶입니다. 발이 묶이는 사람들 많이 생기면서 분란도 많아지지만 그 사람들이 입주를 앞둬야 되는 사람이라면 임대인은 반드시 돈을 돌려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 이것저것 특히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야, DSR 이거 정말 무섭네. 야, 이게 무슨 영어 단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어가지고 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말도 어렵잖아요. 그게 뭐 이거 뭐야 하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게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대출한도 1억 이상만 대출을 받더라도 이제는 DSR 40%를 봐요. 너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더란 말입니다. 자, 전세 비중이 좀 낮습니다. 딴 지역은 그래도 1.5 이상 전세 대 월세의 비중, 아파트 전세 대 월세의 비중 1.5 이상은 나오는 것 같은데 울산은 더 낮아요. 조금 특이한 현상, 평균 전세 가격 많이 빠져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현상, 올해 가을 들어서 여름 들어서 작년 전세 가격과 맞닿았고 이제는 2020년 전세 가격과 맞닿을 날을 기다린다. 그만큼 전세 가격은 오르지 않는 현상. 전세 이거는 거래량 요거 노 현상도 더 심화될 거예요. 3억 미만의 전세 비중은 확실히 올라가는 현상 80% 이상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4억 이상 거래량도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 비율은 지금 한 5%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 기업이 팽팽 잘 돌아가야지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해결이 될 텐데 웬걸 빠져나가는 사람이 1200명? 한 달에 1200명? 1년이면 이거 11,000명씩 빠져나가면은 울산 인구 100만 무너졌죠 지금. 창원 거기보다 창원 특례시보다 인구가 더 적은가? 적은가?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울산이 되어버렸다. 월세 가격 조금 오르지만 임대 거래가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위축된다. 요거 이제 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가을 되면은 임대 거래 살아나. 여름에 더워서 사람들이 안 다녀서 그래.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분위기 다시 좋아져. 웬걸 그런 현상이 없을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